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 담보를 무슨 입장에서 보면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보면 밑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 거기까지 밑줄 해봐. 그럼 담보는 뭐라고 얘들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 이게 담보래. 그지?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게 담보래. 값어치를 보장하는 게 담보래.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뭐 설명할 게 없지? 유상계약이란 뭐 해놨어? 정의해놨지? 정의한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유상계약이 뭔데?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 그럼 질문. 유상계약은 얘들아 무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응? 조건이 나오면 중요하다니까? 유상계약은 어떤 조건이 무조건 필요해? 거기 보면 그렇지. 대가를 주고받아야 돼. 맞아? 주고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어떻게 진행돼? 쌍방향적으로. 이건 내가 그냥 쓴 말이야. 그냥 주고받으면. 맞아요? 유상계약은 요게 돼야 유상계약이죠? 예를 들자면 얘들아 내가 동영이네 집을 살 거야. 그럼 동영이는 나한테 뭐 주고 자기네 집 주고 나는 동영이한테 뭐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야. 이게 유상계약인 거지. 맞아? 이거보다 더 많고 더 적은 게 없어. 그냥 그거예요. 너네가 어디 가서 새우깡 하나 사는 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렇지. 계약서만 쓰지 않을 뿐이지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니까 유상계약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얘들아 뭐 하면서 이해했어 지금? 예시를 들어서 구체화하면서 이해했어. 맞아? 우리 방학 때 이것도 얘기했었어.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이상한 거, 너무 관념적인 거 있으면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그랬어. 됐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 없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런데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그러면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이니까 얘들아 매매계약도 당연히 어떤 사이에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지?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야기 되겠죠.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그럼 봐. 목적물이 뭐 때문에? 하자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야. 얘는. 그지? 그러면 질문. 여기는 그 말 없지만 계약 당시에 하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건?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돼야 되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 정리할게. 아직 쓰지 마. 아직 쓰지 마. 정리할게. 자, 하자가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아니야. 거기 먼저.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조건이지. 계약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 문장을 나는 어떻게 썼게? 나 어떻게 썼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담보 X 맞아요? 담보가 뭐니까? 그렇지. 그 왜 뭐라고 나와 있어? 담보에. 그렇지. 유상계약의 맥락에서의 해석 뭐였어?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것. 그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담보 X일 때. 맞아? 담보가 X일 때. 맞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는 주체 중요. 누구는 매도인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원인에 상관없이 뭐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누가?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져요. 담보로서 역할 못했으니까 담보 책임진단 말이야. 맞아? 그 담보 책임의 방법이 뭐래요? 밑에 줄? 그렇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럼 질문. 하자로 인해 계약한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동영이네 집을 사. 근데 얘네 집에 뭐가 있어요? 누수가 있어요. 비가 쬐끔씩 새는 거야. 내가 이걸 계약 당시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이야. 내가 얘를 계약을 했는데 동영이네 집에 비가 샌다는 것을 알게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 집이 무엇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담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 맞아? 아니, 비가 쬐끔 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네 집을 왜 샀냐면 들어가서 살려고, 거주를 하려고 샀는데 거주를 할 수는 있어. 근데 비가 새서 얘가 담보가 아니라니까? 값어치가 내가 준 돈만큼의 값어치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배상해야 된다고, 동영이가 나한테. 얼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배상해야 된다고. 동영이가 배상해야 된다고. 맞아? 근데 지금 문장은 뭐야?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우선 여기 써볼게.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대? 나머지는 똑같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그게 담보가 안 돼. 목적 달성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대? 누구는? 그렇지.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대? 그렇지. 계약을 파기하고 결국에 뭐 할 수 있어요? 돈 다시 돌려줘. 환수야, 환불이야? 아, 환불.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이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결국에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계약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계약이 유지되는 거야, 아닌 거야? 그렇지. 얘는 뭐라고?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야. 맞아? 얘는 계약이 뭐 되는 경우? 파기되는 경우라고. 이게 선생님 무슨 말인데요? 아니. 하자가 있어. 그래서 담보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얘가 계약이 파기된다니까? 그럼 파기된다는 게 여기만 있으니까 이때는 뭐 된다는 거야? 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나의 손해만큼, 매수인의 손해만큼을 매도인이 뭐 해주는 거야? 보상해주는 형태라고. 이해 갔어? 보상해주는 형태라고. 따라서 이때와 이때는 뭐가 달라? 계약이 유지되냐? 계약이 파기되냐로 뭐 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요 말은 선생님 지금 세모 친 이 말은 지문에 있어 없어? 없지. 지문에는 무슨 말만 있어? 이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돼. 이 말만 있다고. 그럼 독서 지문에서는 이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돼 라고 했으면 이거와 다른 경우 있지. 이 경우는 반대 경우라는 거야. 반대 경우라는 걸 무조건 상정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계약이 유지돼야 된다. 맞아? 이걸 니네가 생각해야 돼. 쓰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요거까지. 그 다음 마지막.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얘들아 이 두 경우는 뭐 했을 때? 이 두 경우는 뭐 했을 때야? 그렇지. 근데 지문에 몰랐을 때 있어 없어? 없지. 이 두 경우는 뭐 했을 때? 하자를 몰랐을 때. 근데 이 경우는 지문에 안 나와 있다. 하지만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나오지? 알았다면 뭐 한다고? 담보 책임 인정 안 해. 얘들아,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아무리 하자가 크더라도 계약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자가 있을 때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자를 몰랐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대 요 말. 그 다음 요거 반대 요 말. 지문에 없지만 요 세모한 두 말은 니네가 요 3번 문단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무조건 파악해야 되는 말이다. 이해 갔어?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요. 5번 문제로 가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5번 문제로 가보세요. 5번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 우리 동영이는 1번. 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아가. 아가! 1번 읽고 또 신나가지고 1번 썼구나. 아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5번 문제는 몇 번일까요? 지금 읽은 부분까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돼요. 2번하고 3번은 4번 선지에 나오는, 4번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판단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번, 4번, 5번 3개만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 몇 번? 응? 옆에다 써봐. 4번이야, 동영이? 우리 영우 몇 번? 4번? 우리 주혜 몇 번? 우리 쏘미 4번? 4번이야? 대세는 4번이네? 주대를 가져. 4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주혜, 왜? 아씨, 나는 4번이 아닌데? 뭐 이거야? 모르겠자야. 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1번, 4번, 5번 3개만 판단하라고 했어. 그럼 1번은 맞는 선지는 틀린 선지인지. 그다음에 5번을 판단할 수 있으면 5번도 판단해 주세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스키야? 아, 영화 이거 몰아 쓴 거야. 자꾸 낙서해요. 그러니까 동영이 몰랐어. 아주 그냥. 그만하라고. 됐어? 우리 민서. 민서 났으면 몇 번? 아, 해봐야지. 어? 아, 없어. 1번, 4번, 5번 중에 답은 없어? 그럼 다 적절한 선지구나, 동그라미? 오케이. 자, 선생님 다 맞아요. 1번, 4번, 5번 다 맞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그라미 3개다. 두 친구. 1번, 4번, 5번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있어요? 1번 적절하지 않아요, 선. 1번. 그 양심상 1번 찍으면 안 되지, 동영아. 그치? 양심상 1번 찍으면 안 되지. 자, 4번이요. 선생님 저 4번이요. 4번이 제일 많네요. 자, 5번이요. 다은이 몇 번? 몇 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 주야? 아, 대사를 따르기로 했어? 아, 이걸 뭘 네가 대사를 따르고 안 따르고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 4번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4번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자, 동영. 네. 왜 4번이야? 영어도 시킬 거야. 해석됨으로까지는 해석됨으로까지는 맞대요. 그 다음에요. 값어치와 일치해야 계획이 체결된다가 아니라 서로 그걸 왜 아닌데요?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일치하지 않아도 담보 때문에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씨. 영우? 값어치란 말이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값어치란 말이 없어. 값어치는 있죠. 3문단의 시작에 1문장에 값어치라는 말은 있어요. 그 값어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아, 그럼 우리 영우 생각은 값어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서 선생님 답이 4번이에요. 이거네. 맞아요? 맞니? 우리 하영이. 담보가 아니어서 계약이 유지되니까래요. 우리 담이. 아이, 너 웃지 마, 이씨. 담이 웃지 말고. 그런 말이 없어서요. 네, 그런 말이 없어서요. 우리 황민서 씨. 보장 담보. 담보가 되면 되는 거래요. 우리 다은 선생님의 종친. 우리 가족, 패밀리. 다은이 선생님 친척이야, 얘들아. 나 남궁씨잖아. 명절 때 봐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친척이야. 아, 근데 남궁 씨는 얘들아, 그 본관이 하나예요. 본관이 하나야. 함열 남궁이야. 맞지? 그래서 본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으로 올라가면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무조건 우리는 네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근데 다은아 혹시 니네 혹시 은자 돌림이야? 내가 널 만날 때도 물어봤지? 그렇진 않아? 아니면 선생님 내가 원래 은자 돌림이거든. 그래서 돌림이 같으면 학렬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쟤랑 나랑 이제 자매지간일 수도 있고 자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기 느낌적인 느낌의 뒤에가 틀린 것 같긴 해. 맞지. 뒤에가 틀린 것 같긴 해. 우리 소미 일치라는 말이 없다고?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맞아요? 은수예스? 너도? 하자가 있는데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니까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되긴 하는 거. 자, 봅시다. 봐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만약에 니네가 이걸 복기를 하면서 뒤에 말이 없으니까 얘는 틀리지. 요런 상황까지만. 요렇게까지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절대 뭐가 안 늘어요. 독해력이 안 늘어요. 그거는 문제를 양치기로 열심히 첫 문제, 만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1점, 2점 오를까 말까요? 어떨 때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왜 강남에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 얘들아. 국어는 뭐를 해도 못 올린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국어는 집을 팔아서 사교육비를 대도 등급이 안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 있어, 진짜로.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데 지금도 유행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국어 공부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걸 정확히 내가 문제와 선지를 해석하다 보면 니네가 어느 순간 나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읽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 알겠지? 지금은 저기 세모한 거 안 나와 있어서 저거 안 읽었지만 앞으로 니네가 법지문을 읽다 보면 만약에 밑에 알았다면이 나오면 위의 상황은 몰랐다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니까. 맞아? 그때가 온다고요.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하고 연습하는 거야. 그럼 가봐요. 4번에 너네가 우선 생각한 건 맞아. 어디까지 짝대기 그어? 해석되물어까지 짝대기 그어야지. 맞아요? 그럼 앞에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왜냐면 유상계약이라는 맥락에서 담보는 이거 어디 문단에 있어? 3문단에 있다고. 3문단의 시작에 뭐라 그랬어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앞에 문장.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됨으로까지는 맞는 말이지. 근데 뒤에 가봐. 교환 대상 사이에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근데 얘들아, 너네가 3번 문단 밑부분에 그게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봤잖아. 그게 언제야? 하자가 있을 때. 맞아? 얘들아 생각해봐. 마지막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얘가 뭐와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목적물의 가격과 내가 낸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뭐가 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맞아요?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얘는 뭐는 유지돼? 그럼 계약은 유지돼야 되지.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하거나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선생님, 마지막에 손해배상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영이 집이 10억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10억을 주고요. 10억을 주고 이 집을 샀단 말이요. 근데 이 집이 뭐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사실은 몇 억에 불과했어. 8억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래서 동영이가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얼마 줬어? 2억 줬어.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건 10억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때? 그렇지. 이 손해배상은 나의 계약 유지와 관련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바꾼 건 누구랑 누구야? 동영이네 빚에는 집과 나의 10억이란 말이야. 얘네 집은 몇 억밖에 안 되니까. 8억밖에 안 되니까 얘랑 얘를 바꿨어도 무엇은 성립해? 계약은 성립하지. 이거 파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파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지, 없지. 없지. 얘 계약 파기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이때만 파기한다니까? 이때 어떤 때인데?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이때만 파기한다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만큼의 뭐가 아니면, 하자가 아니면 그건 계약 파기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맞아? 내가 바꾼 동영인의 집과 나의 10억 사이에는 얼마? 2억의 차이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값어치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3번 문단에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 우리 아까 민서랑 주혜가 이야기한 그지? 그런 뉘앙스가 맞는 거지. 아까 우리 하영이도 비슷하게 얘기했지. 맞아요? 그게 맞는 뉘앙스였던 거야. 맞아? 없어서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5번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골라보세요. 4번 선지를 지워보세요. 4번 선지를 지워보세요. 우리 가만 읽었으니까 얘들아. 가만 가지고 지워야지. 그럼 몇 번은 금방 지워질까요? 2번, 4번, 또? 2번하고 4번만 지워져? 5번은 어때?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했다. 에이, 법조문의 의미를 처음에 뭐 해놨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래.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래 라고 말해줬지. 유추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5번도 어때? 지워지지. 맞아요? 2번, 4번, 5번은 짝대기. 1번하고 3번이 남는데 1번하고 3번 중에 뭐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1번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지 않아? 몇 가지로 구분했어? 3가지로 구분했지. 맞아? 1번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하죠? 하지만 확정은 안 되니까 1번하고 3번만 놓고 나머지 4번 가지고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나머지는 지울 수 있는 거 있나요? 나머지는 지울 수 있는 거 없죠? 5번 읽었고 5번 문제 풀었고 4번은 지웠고 우리 얘들아 가번 문단의 마지막 거 안 읽었어요. 마지막 거 안 읽었거든? 마지막 거 너네요.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만 더 읽어줄래? 이렇게 구분하면서. 4번 문단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까지 하고 물 마실 시간 드릴게. 뒷부분에 가면 구분이 되지? 됐어? 자, 같이 가보자.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게 뭔 말이냐?
담보물건이 그 예이다. 얘들아. 우리 독서 읽을 때요. 약간 이런 단어는 많이 나오니까 좀 니네가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다 그랬지. 이 중에 이 담보물건이라는 말은 법지문이나 경제지문 읽다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고요. 내가 담보물건이라고 하면 뭐냐면 담보로 잡은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야.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사용권이야? 예를 들면 우리 영우가요, 여러분. 30살이 돼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예요. 근데 영우가 50억밖에 없어, 제가. 그래서 50억은 대출을 받을 거라고. 영우가 KB은행에서요. 2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25억을 KB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영우 뭘 보고 대출해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영우의 얼굴을 보면 신용이 없을 것 같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영우가 사는 집을 뭐하러 잡는 거야, 은행은?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영우가 산 그 아파트를 뭐라고 불러? 담보 물건이라고 부르지.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거. 담보 물건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아니지. KB은행에서 영우 내 집 만방 쓰는 건 아니잖아. 쓰는 건 쟤만 쓰는 거야. 그리고 뭐만 갖는 거야?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 행사의 그 권한만 갖는 거야. 맞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담보 물건이라고 부른다고. 괜찮아? 담보 물건이다. 그 다음에요. 금전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얘들아 이 단어와 이 단어도 기본 세팅. 누구랑 누구? 그렇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는 뭐야? 그럼 권리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돈 받을 사람이지. 채무자는 뭐야? 돈을 빌린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빌린 사람. 그래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인 거야. 이거는 해설 없이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됐어? 그럼 돈 갚으면 실현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돈 갚으면 끝이잖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절차를 거쳐야 한대.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러면 뭐일 때? 부동산이 강제 집행의 목적물일 때. 맞아? 부동산이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면 그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경매한다고요. 얘들아, 경매 다른 말 뭐야? 그 위에 문장. 경매 다른 말 뭐야? 강제 집행. 옳지. 강제 집행. 맞아요? 경매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 지문에 뭐라 그랬어? 경매 대금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경매 대금을 어떻게 한대요?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그럼 이 대금을 뭐 하면? 배당받으면. 누가? 채권자가. 그치? 채권자가 경매 대금을 배당받으면 나 뭐야? 채무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맞지? 자, 근데 그 뒤에 가봐. 그 뒤에 가봐.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보여요? 보여요? 이때 많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야.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배당 받는다고? 옳지. 비례 배당 받는다고. 이 비례한다는 말은 독서 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영우가 50억을 빌려야 되는데 KB은행에서 25억 빌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영이가 요즘 또 돈을 잘 벌어. 동영이한테
15억 빌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혜가 또 요즘에 돈을 잘 벌어. 주혜 이거 맞지? 주혜가 10억을 우리 영호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50억 맞냐? 맞지? 50억을 이렇게 빌렸단 말이야. 근데 영호가 사업이 홀딱 망했어. 그래갖고 이 집을 팔아야 돼요. 근데 뭐가 진행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경매가 진행되겠죠. 경매에서요. 100억짜리 우리 영호 집이 얼마에 팔렸냐면 10억에 팔렸어요. 개망했죠? 자, 10억에 팔렸어요. 그럼 얘들아, 영호가 망한 거야? KB은행, 동영이, 주혜 다 망한 거야? 다 망한 거지. 왜? 왜? 저 새끼가 원흉인 거야. 왜? 10억을 뭐 한다고요? 비례배당 받는다고요. 그럼 KB은행은 영호한테 얼마 받아요? 5억 받죠. 맞아요? 동영이는 얼마 받아요? 3억 받죠. 주혜는 얼마 받아요? 망했죠? 2억 받아요. 알겠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비례해서 배당한다. 우리 독서 지문에 보면 보험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보험 얘기 나올 때도 비례 손실로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비례로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영호가 얘들아 이렇게 망할 걸 대비해서요. 보험을 여러 개 듭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요. 자, A보험사예요. 야, 나 망하면 10억 줘. 10억 줘. B회사에서요. 야, 나 망하면 5억 좀 줘.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보자고. C보험사에다 야, 나 망하면 3억 줘. 이런 한도로 뭘 들었어? 보험을 들었어. 그런데 10억 받고 5억 받고 3억 받고 해서 18억 받는다고? 아니라고. 어떤 손해가 났어, 영호가. 사업을 하다가 얘들아 얼마의 손해가 났냐면 10억의 손해가 났다고 해보자. 10억의 손해가 이거 계산하기 쉽게 그냥 얘랑 똑같이 해야겠다. 나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억의 손해가 났어. 그러면 얼만큼? 5억, 3억, 2억만큼 나눠 갖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손해가 5억밖에 안 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비례 보상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주면 돼? 2억 5천. 맞지? 얘는 얼마 주면 돼? 1억 5천. 얘는 얼마만 주면 돼? 1억. 이렇게만 영호한테 해서 5억만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비례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금전 채권자가 많으면 비례 배당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그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어떻게 가야 돼? 금전 채권자가 많아. 근데 뭐가 없는 경우와 그렇지. 담보 물건이 없는 경우와 뭐로?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로 나눠지겠지.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는 무슨 배당이래요, 여러분? 아니야.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 그렇지. 우선 배당된대. KB은행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영호한테 25억 빌려주면서. 내가 너를 뭘 보고 빌려줘? 나는 너네 집을 뭐로 잡을 거야? 담보 물건으로 잡을 거야. 이랬다고. 근데 동영이랑 주혜는 친구니까 얘들아 내가 너와의 신의를 봐서 빌려주지. 이랬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담보 물건자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 집이 팔렸어요. 몇 억에 팔렸어요? 10억에 팔렸어요. 그럼 KB은행은 얼마 가져가요? 10억이요. 동영이 빵원이요. 망했어요. 주혜 빵원이요. 망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걸 무슨 배당이라고 불러요? 우선 배당이라고 불러요. 담보 물건자에게 우선 다 주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 나머지 돈은 그럼 어떻게 받게? 그렇지. 여기 말이 없지만 얘들아. 없지만 우선 배당하고요. 나머지 돈은 나머지 사람들은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배당하는 거야? 비례 배당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비례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 집이 30억에 팔렸어요. 만약에 이 집이 30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KB은행이 얼마 가져가고요?
25억 가져가고 5억 남잖아. 그럼 얘 얼마 갖고? 3억? 얘 얼마 갖고? 2억?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비례 배당을 받는 거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세요.